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당시를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이제 지난 시간까지 1918년도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듬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919년도 1월 10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악성병균이 남아있다 주제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전체적으로 웨이브 같은 형성을 한번 유행을 했다가 좀 줄었다가 또 나타나. 그러니까 크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2차 발병은 이제 1918년도 여름에 발생 8, 9, 10, 11 이렇게 해서 2차가 유행하거든. 그랬다가 이제 11월 초순 중순경부터 가라앉기 시작. 12월에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그러니까 3차가 다시 또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결면 같이 나오는 그런 어떤 조짐들을 알 수가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1918년도 12월까지 다 이제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다. 다 종식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에도 보면은 그 이듬해 1월 10일 날 기사에 보면은 다 없어진 게 아니다. 지긋지긋하게 이게 스페인 독감이 병균이 남아있다. 사실 바이러스인데요. 이 당시 이제 병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과를 좀 보면요.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상륙하는데 이제 그 기사가 10월부터 나. 상륙해서 서울, 해서 갖고 쭉 번집니다. 10월 말. 그러다가 11월 와서 초순까지는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랬다가 그 서울은 좀 주는 것 같은데 뭐 지방은 여전히. 그래서 11월에는 뭐 오히려 지방으로 계속 확산하는. 그래서 11월 중순 하순경에 지방은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뭐 심각해서 뭐 출수도 못하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점점 더 사망자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거 보면 사망자가 많다. 지방, 강진, 연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12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는 11월 달에 대한 통계가 이 당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지방에 이제 많이 사망자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들어서 청소년이 이제 완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경성, 서울은 완전히 종식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월에는 이제 그 일부 이제 평북가도 다시 또 나타난 것이 있는데 또 금방 더 가라앉고요. 어쨌든 이런 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기사들은요. 12월 상황이 아니고 11월 달에 사망자 숫자가 뒤늦게 통계 잡혀서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거 공주가 1,700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도요. 11월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 달 전 거. 이제. 근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봤더니 12월에 사라진 걸 보였는데 해가 바뀌고서 다시 또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더라.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목하, 눈 아래라고 하니까 눈 아래가 현재란 얘기죠.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게 현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현재 감기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업신 여기지는 마라. 이때 감기가 좀 돌았는데, 그러니까 뭐 겨울 감기든지 뭐 했는데 그냥 일반 감기도 있고 스페인 독감이 합쳐진 스페인 독감이 감기같이 보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업신 여기지만 발음이 이상하죠. 이 당시에 철자 없이 여기지 말 여기지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야. 또 조심하라는 얘기죠. 악성의 이것도 글자가 파자들 잘 안 보이죠. 악성의 병균이,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의 병균이 아직도 남아 있다. 남았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또 실질적으로 그 뒤에 다시 또 3차 웨이브가 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기사 내용으로 보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목하, 현재의 감기도 업신 여기지 마라. 근데
보면 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원문을 봐도 없이로 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번역은 없이는 했습니다만 없이 여기지 말아라. 악성의 병균이 아직도 남아 있다. 구주하면 이제 유럽을 말합니다. 유럽. 구주의 대전란, 그러니까 1차 대전이라는 얘기예요. 1차 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죠. 그래서 대전란, 큰 전란에 그거로 인해서 전사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낸 돌림감기가. 자, 실질적으로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아까 지난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이게 600만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누락된 것 따지고 하면 실제로 5천만 명. 1차 대전 사망자가 2천만 명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어쨌든 돌림 감기가 스페인 독감이 이제 1차 대전 때 사진입니다만 이런 거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만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각국에서 다 숨기죠. 왜냐면은 그때는 전투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국력이 약해지고 사망자 많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손해가 나니까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쉬쉬했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당시에 사망합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사실은. 작동이 뭐냐? 작년 여름 겨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겨울. 그러니까 그걸 작동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는 작동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에 당지인데 그곳에 침입해서 시민들을 오랫동안 공황 어쩔 줄 몰라게 하는 거예요. 공황케 하다가 침식이 되다가 이제 멈추더니 스페인 독감이 와서 많은 사람이 사망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차례대장을 안 쓰죠. 작동이라는 표현을. 지난 겨울. 근일 요새 또다시 그 무서운 독감이 돌아다니어서 다시 또 재발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재발해서 각 병원에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 다시 또 재발이 돼서 많은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겁나잖아요. 또 재발되면 이제 재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감기가 왜 다시 발생됐을까? 이 당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0년에 들어서 1919년도에 들어와서 일기가 졸지에 추워져. 일단 갑자기 또 추워졌나 봐요. 일교차가 심하면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쉽게 감기에 잘 가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서서히 변하면 다 적응을 해요. 근데 급격히 덥다 급격히 확 이게 일교차가 심하면요 사람이 이게 많이 약해집니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훨씬 갑자기 추워져서 더 이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소환 대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유행하던 감기의 매균은 이제 미세한 균, 그러니까 세균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실은 바이러스인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만 이 당시는 이제 세균으로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 독감도 세균의 일종이다. 어쨌든 매균이라고 그래서 미세한 균, 세균. 그래서 저는 번역을 세균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감기의 세균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한 사람이 보균자가 있잖아요. 본인은 무증상, 증상은 없는데 우한폐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스페인 독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전파할 수도 있었고 또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 간혹 있었으므로 다시 발작이 된 거죠. 즉 뭔가 감염원이 있었다. 예. 지금 같으면 격리하고 진단해서 발발이 했을 텐데 이 당시는 거기까지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유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유행하면 겁나니까 유행되기 전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중한 일본 사람이 이런 병원
병원장 이름이었나 봐요. 전중환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벌컥 날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 전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감기는 사실은 바이러스예요. 이게 특히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거를 이 당시에 세균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감기 세균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공기로 전파되는 거 이 당시 그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 당시에 갑자기 일기가 좀 나빠져서 더 추워졌나 봅니다. 추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더 그 스페인 독감이 더 잘 걸리지 않았을까. 또 다시 또 재발의 조짐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거는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몸이 더 훨씬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월 10일 날 고찰입니다. 겨울에 다시 재발이 되더라. 왜? 일교차가 심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보균자들이 있다가 다시 또 전파가 된 거지 않겠느냐. 뭐 지금부터 집단 면역이 다 된 거 아닌가? 덜 됐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추정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럴까? 추위에 일교차가 심하고 그리고 보균자들이 있어서 이게 전파가 된 거다. 감염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 당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종식이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완전 박멸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과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완전히 싹쓸이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어려워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참 공존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내가 면역이 되고 내가 튼튼해야 돼요. 위생을 깨끗해. 그래서 일단은 잘 안 걸려야 되겠고 걸려도 빨리 나서야 되고 튼튼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항원 항체가 생겨져서 잘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완전히 없으면 제일 좋죠.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야죠. 바라지만 완전히 못 없을 때 없앨 수가 없다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공존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인류가 생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논쟁의 거리가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결론을 하나 뒀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10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